모닝카고입니다. 자, 오늘은 중식 조리 기능 살짝충건을 해볼 거예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할 게 조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달걀 지단, 이게 좀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면서 같이 진행할게요. 펼쳐볼게요. 짜충건에 들어가는 달걀은 소금과 물록말을 넣어서 지단을 붙여 준비를 할 거예요. 자, 돼지고기 채 썰어 준비하시고요. 새우살 같은 경우는 내장 제거 후에 반을 갈라 준비를 할 거예요. 이때 새우살이 통통할 경우에는 반을 가르시고요. 조금 작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자체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 후에 한번 데쳐서 준비를 합니다. 해삼, 건표고, 죽순은 데쳐서 사용을 할 건데 다 채를 썰 거예요. 이때 건표고 같은 경우는 안 데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파, 부추, 대파, 생강은 채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 풀을 만들 건데 밀가루와 물을 동량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을 소량 적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볶아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식용유 약간 둘러주시고요. 향채를 먼저 볶아줍니다. 그 후에 고기와 새우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충분히 볶아줄 거예요. 자, 해삼도 넣어주시고요. 양파, 죽순, 표고, 부추도 넣어줄 거예요. 고르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밑간을 해주시고요. 펼쳐서 식혀주세요. 식히시고 난 후에 아까 붙인 지단이죠. 지단에다가 재료를 넣고 말아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 밀가루 풀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밀가루를 싹싹 발라가지고요.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김밥처럼 말아주실 거예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튀겨가지고 썰어서 담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충건의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돼지 등심, 작은 새우살, 건해삼, 양파, 조선부추, 건목이버섯, 녹말가루, 달걀, 밀가루, 죽순, 대파, 생강, 그 2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지급받지 못한 재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 받으시면 되고요. 수량을 확인 후에 수량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료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 분리를 해줄 거예요. 달걀은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시고요. 새우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줍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키친타올 깔아서 핏물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이에 모든 재료는 세척을 꼭 해줄 거예요. 특히 생강 같은 경우는 세척할 때 껍질을 제거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요. 녹말가루하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담아진 그릇이 시험장에 있을 거예요. 그 자체로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분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도마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도마 작업 진행하기 앞서서 옆에다가 끓는 물을 조금 올려주셔야지만 중간중간 하는 사이에 데치는 과정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도마 작업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향채부터 먼저 썰어줄게요. 일단 지급 재료 자체에서 사이즈는 4cm 정도 맞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cm를 맞춰줄게요. 자, 양끝을 잘라가지고 4cm 정도로 맞춰서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얘는 심지가 이렇게 두툼하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를 조금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후에 안에 이 심지를 제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를 하는데 채 썬다고 하시면 이 결대로 썰어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를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파 채를 다 썰었으면요. 자, 그 다음 이제 옮겨주시고 도마를 한번 닦아주세요. 도마 한번 닦아서 정리하시고 칼도 한번 닦아서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강을 썰어줄 건데 생강은 보통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길이는 못 맞추시고 이 자체로 해서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굴러다닌다라고 하시면 밑둥을 살짝 쳐서 편편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편한 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해서 이제 편을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편을 썬 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는 채를 썰어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를 다 썰었으면요. 얘는 접시에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접시로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칼 한번 정리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부추를 썰어줄 거예요. 부추 같은 경우는 얘도 4cm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앞부분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한번 잘라주시고요. 자, 일단 반을 한번 넣어줄게요. 반 나눠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서 4cm로 썰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추도 이제 그릇에다가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칼 한번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양파 손질을 해줍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급 받으시게 되면요. 약간 길이가 조금 길 거예요. 그러면 길이 한번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 안에는 막이 있을 거예요. 그 막도 제거를 합니다. 일단 4cm로 맞춰서 길이를 먼저 맞춰줄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4cm 맞춰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얘는 막이 있어요. 요 막. 요거는 제거를 해주셔야지 볶는 사이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라고 하시면 얘를 채를 썰어줄 거예요. 보시면 결대로 채를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를 다 썰었으면 이제 접시에 옮겨주세요. 자, 칼날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썰어줄게요.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썰 때 야채부터 먼저 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조금 지저분한 거를 썰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저는 표고는 시험장에 불린 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시게 되면 한 번 더 불리셔도 되고요. 그 자체로 사용하셔도 되고. 자, 표고 같은 경우는 이게 물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물기 한 번만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면포에다 놓으신 상태에서 한번 꾹 눌러서 수분기 한번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 안에 보시게 되면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 한번 제거를 할게요. 이 부분에다 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기둥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점여서 4cm를 만들어 주실 건데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길이로 썰면 이 양끝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방향에서 한번 점여준 후에 채를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한 장 한번 점여주신데 이때 칼을 한번 쓱쓱쓱 내리듯이 해서 한 장 떠주시고 나머지 것도 이제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고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전 5장을 떴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제 채를 썰어줍니다.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표고까지 다 썰었으면 이제 접시로 옮겨주세요. 그다음에 도마 한번 지저분한 거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주로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칼 한번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죽순 손질을 해줄 건데 죽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빗살무늬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석회질이 조금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세척할 때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사용 안 합니다. 해서 잘라주세요. 잘라서 이 무늬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얘를 편을 썰어줄 거예요. 저는 편 썰기 편하게 조금만 재단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을 썰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채를 썰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를 다 썰었다라고 하시면 얘도 옮겨가고요. 그다음에 도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 한번 정리, 물기 닦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해삼 손질을 할 거예요. 해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거는 건해삼을 불려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냉동 상태로 시험장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세척을 하시면서 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이렇게 반 잘라서 길이는 얼추 맞거든요. 4cm가. 그래서 얘는 약간 채 썰어줄게요. 근데 이때 조심하실 건요. 얘는 너무 얇게 썰시면 부서져요. 약간 두께가 있게 썰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 자, 이렇게 해서 해삼을 다 썰었으면 얘도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옮겨서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칼 한번 닦아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고기를 썰어줄 거예요. 고기 같은 경우는 핏물 한번, 수분기 한번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됐죠? 자, 그러면 준비하셔가지고 얘를 썰어줄게요. 얘는 길이 따로 나오진 않아요. 몇 cm로 썰라고. 그 대신 얘는 그냥 전체 길이 맞춰주셔도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맞춰도 되기 때문에 그냥 4cm 정도로 썰어도 되거든요. 근데 좀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길게 써셔도 돼요. 해서 얘는 한번 점여줄 거예요.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점여도 되지만 약간 넓은 면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래서 한번 칼을 넣어서 슥슥슥 이렇게 점여주세요. 해서 펼쳐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살짝 누른 상태에서 칼을 대시고 이런 식으로 톱질을 하면서 들어가면요. 얇게 이런 식으로 점여져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점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점여놨어요. 그럼 얘는 칼을 썰실 때 밀고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밀었죠? 당기고 밀었죠? 당기고 이런 식으로 칼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까지 채를 다 썰었으면 옮겨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마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보통 육류 손질하고 나시면 웬만하면 도마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도마가 너무 크고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저는 물로 세척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새우 손질을 할 건데 새우는 손질하실 때 시험장에 이쑤시개 꼭 갖고 가세요. 만약에 이쑤시개를 안 갖고 갔다라고 하시면 칼 등을 약간 점여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제거를 하실 때.
보시면 이쑤시개로 제거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칼 등으로 제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우 등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칼을 한번 싹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살살살 긁어내시게 되면 내장이 보통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쑤시개를 갖고 갔다라고 하시면 이쑤시개 끝에 넣어서 빼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새우 자체가 약간 통통하다 보니까 반을 갈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 내장 제거하듯이 해서 살짝 갈라서 내장 빼주시고 저는 반을 갈라줄게요. 두꺼운 것만 지금 반을 갈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꺼운 것만 약간 반을 갈랐는데 만약에 새우가 조금 자잘한 새우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반 가르지 말고 내장만 제거 후에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자, 참고로 고기하고 새우 같은 경우는 저는 따로 밑간을 안 해요. 뭐냐면 좀 이따가 볶다가 거기서 밑간을 바로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양념은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 양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급받은 재료여가지고 이용해서 양념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거를 화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어차피 달걀 지급됐죠? 녹말 지급됐죠? 화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요구사항에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볶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후에 요구사항이 변경이 돼서 요 작업을 화라도 해가지고 기름에 데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해주셔야 되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 그 작업 없이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새우까지 손질을 했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뭘 만들어 줄 거냐면 달걀을 조금 풀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달걀 같은 경우는 풀어가지고 저희가 물렁말을 조금 섞어줄 건데 그래서 물렁말을 먼저 만들어서 달걀을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요. 물렁말 같은 건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만 있으시면 돼서 자, 이렇게 전분 한 큰술에다가 물을 들어갑니다. 자, 물도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이랑 같이 해서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계란은 이렇게 해서 놔주신 후에 얘를 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깨줍니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소량 소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물렁말 만든 거 있죠. 이거 다 섞으셔도 되고요. 한 큰술 정도만 섞으셔도 돼요. 이렇게 섞어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계란을 풀어가지고 한번 채 내릴 거예요. 충분히 풀어주세요. 자, 중간중간 확인하셔가지고요. 계란이 잘 풀어졌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젓가락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딸려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요. 채 내릴 건데 저는 채반이 조금 고와요. 내려가는데 약간 시간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충분히 내려주세요. 이렇게 쓱 하고 내려갑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간다 그러면 채반을 이렇게 탁탁 쳐주시면 그 다음에 뒷부분을 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 이제 다 내려갔어요. 보게 되면 이거 남은 건 뭐예요? 거품과 알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시고요. 그러면 달걀 지단 만들 달걀물이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뭐 만들어줘야 되냐면 밀가루 풀을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있는 그릇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저희는 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밀가루 풀을 만들어 주는데 밀가루 풀 가지고 좀 이따가 이렇게 부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히 만드셔야 돼서 저는 2큰술 정도 만들어 줄게요. 볼에다가 밀가루는 대략 1큰술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동량으로 넣으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동량으로 넣으시면 한식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질어요. 그러니까 조금 끈적끈적하게 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2:1 정도를 일단 넣어요. 밀가루 2에 물을 1을 넣는데 중간중간 부족하면 약간씩 더 넣어줘요. 조금 보시면 약간 어때요? 물 약간 부족한 것 같죠? 그럼 소량만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량으로는 안 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밀가루 풀을 만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어때요? 밀가루 풀을 만들어졌죠. 근데 주르륵 흐르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덩어리감 있게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좀 이따가 얘를 발라가지고 했을 때 어때요? 얘가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가루 풀까지 만들어 놨으면 저희 기본적인 손질은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뭐예요? 데치는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재료 써는 사이에 저는 옆에 물을 조금 끓여놨어요. 그래서 물이 진짜 바글바글 끓는다라고 하시면 이제 데치는 작업 들어갑니다. 데칠 때는 약간의 소금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데쳐줄 건데 저는 죽순부터 먼저 데쳐줄게요. 자,
자, 채반에다 죽순을 옮겨주시고 채썬 죽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살랑살랑 한번 섞어주면서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데쳐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찬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한번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싱크대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싱크대에서 물 바로 헹궈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해주세요. 자, 물기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해삼을 이제 데쳐줄게요. 해삼도 옆에 갖다 넣어주시고 그래서 해삼도 한번 데쳐줄게요. 그리고 가볍게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서 해삼도 한번 데쳐주세요. 이렇게 해삼 데치는 과정 끝났으면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식었다라고 하시면 물기 한번 제거하시고 한 번 더 물기 제거해서 여기다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새우를 저는 데칠 거예요. 새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데쳐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데치신 후에 찬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얘도 영포인데다 가서 물기 한번 제거하신 후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데쳐주시면 돼요. 저는 표고는 따로 데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표고도 데쳐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치는 과정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팬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데치는 작업까지 마무리됐으면 이제 팬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볶는 재료부터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달걀 지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 궁중팬, 볶음팬이 24cm짜리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한 장을 붙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작은 후라이팬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2장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가끔 질문하는 게 한 장이 맞아요? 2장이 맞아요? 상관없어요. 한 장 하셔도 되고 2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한 장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넓은 팬 하나 준비하시고 불을 켜주시는데 한식 지단 하듯이 엄청 약불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중불 정도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약간 한 큰술 안 되게 한 큰술 정도 좀 넉넉히 한식으로 치면 지금 기름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로 코팅을 하는데 이 윗부분까지 코팅을 다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까지. 뭐냐면 여기까지 계란 물이 다 거의 다 닿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너무 뜨겁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코팅을 싹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약간 온도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해서 조금 손 살짝 넣어봐서 따뜻하다. 대보라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살짝 손 대봤다가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 약간 따뜻한 온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젓가락 있죠. 젓가락 끝에 이렇게 계란물 맞춰서 하면 소리 나죠. 이 정도면 돼요. 온도 너무 세다 그러면 살짝 불 줄이던가 끄고 진행하셔도 돼요. 해서 이 상태로 계란물 넣으시고 바로 돌리세요.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서 돌려주세요. 저는 지금 살짝 불 껐어요. 지금 온도 세서.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자, 위까지 넉넉히 다 닿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장을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불을 다시 켜고요. 어차피 튀길 거기 때문에 얘가 약간 색깔이 나도 돼요. 너무 색깔 안 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운데는 어떻게 다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 테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익혀주세요. 그래서 짜춘 거는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연습을 할 거는요. 이 지단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볶은재로 말아서 하는 거. 그걸 좀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익혀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요. 젓가락으로 넣어서 싹 떨어지는 감 나죠? 이렇게 살짝 찢어져도 돼요. 테두리가. 여기 너무 안 익었네요. 그럼 조금만 익혀주시고 살짝 익혔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젓가락에서 다 떨어졌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손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요. 살짝 한번 뒤집으세요. 뜨거워요. 뜨거운데 약간 참으시는 게 좀 낫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단을 크게 한번 해주세요. 됐죠? 한번 다 익혀주세요. 반대쪽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단이 다 익었다라고 하시면 얘를 어떻게 해요? 큰 접시에다 옮겨서 이렇게 식혀주세요. 이렇게 식히시는 사이에 이제 저희는 뭐예요? 재료를 볶아줄 건데 여분의 계란이 조금 남았다라고 하시면 키친타올 아까 닦던 거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시고 이제 볶는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자, 식용유는 저희는 많은 양은 사용은 안 하고요. 많은 양 넣으시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기름이 배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반 큰술 정도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볶음을 할 때 뭐부터 들어가요? 향채부터 들어가죠. 향채부터 넣어줍니다. 일단 대파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강을 먼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볶아요. 이때 볶을
때 주의하실 건요. 무조건 뭐해야 돼요? 대파가 타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볶아서 약간 대파의 향과 생강의 향이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약간 밑간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면 간장은 반 큰술 정도 살짝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주 들어갑니다. 청주는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얘를 충분히 볶아줄게요. 한번 이렇게 볶아서 간장과 청주의 향이 은은하게 날 수 있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자, 고기 들어가서 고기 익혀주세요. 고기가 충분히 익을 수 있게 그리고 간장의 밑간이 고기에 배일 수 있게 볶아주세요. 고기가 거의 다 익었다라고 하시면 아까 데치는 새우와 그 다음에 해삼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거의 다 익었죠? 그러면 이제 새우 들어갑니다. 새우 이렇게 볶았어요. 그 다음 이제 뭐 들어가요? 해삼. 그래서 해산물하고 육류를 먼저 넣자 생각을 하세요. 육류랑 해산물을.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서 수분기도 날렸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재료 들어갈게요. 부추를 제외한 재료를 그냥 아무렇게 넣으시면 돼요. 부추는 너무 처음부터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자, 죽순도 넣어주고요. 온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죽순 볶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도 들어갑니다. 양파도 충분히 볶아주세요. 이때 주걱으로 볶아주셔야지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표.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나머지 재료가 볶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부추가 들어가요. 부추의 숨이 살짝 죽었다라고 하시면 이제 밑간을 조금 할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면 약간의 소금은 한 3분의 1 정도 살짝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후추가 들어갑니다. 후추 살살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볶아졌다라고 하시면 이제 마무리로 뭐가 들어가요? 참기름, 소량도 들어갑니다. 반따구니 정도만 이렇게 해서 향만 살짝 나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짜충건에 들어가는 속재료가 다 볶아졌어요. 그러면 여분의 접시 하나 마련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펼쳐서 식히세요. 얘를 안 펼쳐서 식히게 되면 수분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짜충건이 이제 모양 말 때도 안 좋고 잘못하면 터져요. 그래서 펼쳐서 충분히 식히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말아줄게요. 근데 말 때 준비하실 거 아시죠? 옆에다가 뭐 준비해야 돼요? 튀김솥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그거 좀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볶는 작업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말아가지고 튀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접시 위에서 말 건데 도마 깨끗이 닦으시고 도마 위에서 계란 올린 상태에서 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옆에 기름솥 하나 준비하시고요. 옆에 불을 켜줍니다. 동시 작업할 거라서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한 중약불 정도 맞춰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는 충분히 식혀서 준비를 하고요. 이제 말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속재료를 넣어주는데 대략 지름이 3cm 정도예요. 그리고 얘는요. 튀기게 되면요. 빵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좀 많이 비거든요. 그래서 꽉 들어차게 말아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다 넣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게 넣어보시고요. 많은 감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많은 거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두께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두께 나온다. 손으로 한번 감을 잡아보시고 아, 소 조금 더 넣어야겠다. 그러면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자, 일정하게 들어가게요. 특히 양 끝부분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소가. 자, 이렇게 해서 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겨서 말아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꾹 눌러서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해서 한번 누른 상태에서 이제 말아줍니다. 요때 양 끝에 뭐 하셔야 돼요? 풀을 조금 발라줄 거예요. 자, 요런 데다가 요런 부위 있죠? 요런 부위에다 풀을 바르셔야 돼요. 요 부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어요. 말고 나서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말라서 잘 부서지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소를 해서 말아 드세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소 꼭꼭꼭 눌러서 긴 빨로 마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풀을 조금 넉넉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요. 자, 이런 다음에 얘를 잡고 한번 쑥 잡아서 바로 말아주세요. 이때 속이 비지 않게 꼭꼭꼭 눌러주면서 자, 옆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다가 끝부분에다가 풀 조금씩 발라주셔야지 말고 나서 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군데군데 풀을 발라줍니다. 옆에 온도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이거 다 말고 나서 하세요. 해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죠? 꾹꾹꾹 눌러주면서. 자,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 한 번 더 발라주는 거. 여기가 진짜 많이 터져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끝부분. 자, 그 다음에 얘 펼쳐서 요 앞부분에 싹 바르세요. 요 앞부분에 싹. 저는 손을 그냥 이용을 해요. 요거는 할 때 손 깨끗이 닦아서 요렇게 해서 솔솔살 말면서 짝 하고 붙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요 앞부분에다가 속에는 당연히 풀을 발랐죠. 겉부분에 한 번만 싹 발라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 바르시게 되면 간혹 가다가 여기서 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속을 여기다 풀을 싹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끝마무리 부분에다가 바른다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안쪽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풀을 다 발랐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튀겨줄 건데 튀기기 전쯤에 온도 확인을 살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젓가락 있죠? 요 젓가락 끝에 넣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포가 올라온다 라고 하시면 이제 넣어줄 거예요. 근데 얘는 채반으로 건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죽어도 조금 이용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풀 충분히 다 발랐다 라고 하시면 얘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닥 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넣어줍니다. 보시게 되면 얘는 노릇노릇하게 튀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색깔이 났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다 담기진 않아요. 살짝살짝 불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익혀주는데 저는 아까 풀 바른 쪽을 좀 바닥으로 놨거든요. 그래야지만 얘가 어떻게 해요?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려가면서 노릇노릇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건져낼 건데 옆에 보시게 되면 키친타올 한 장 깔아서 준비를 하고요. 자, 꺼낼 때 조심해서 꺼내세요. 이렇게 해서 기름기 살짝 빼주시고 여기다 놔주세요. 저는 지금 한 개로 만들어서 튀겼어요. 근데 두 개로 만드실 경우에는요. 지단 두 개에다가 똑같이 지금 맛인데 조금 길이가 짧겠죠? 그 다음에 소도 두 개로 나눠서 말아서 튀기시면 돼요. 자, 이제 써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완성된 짜충건을 썰어줄게요. 기름기는 충분히 빠진 상태고요. 자, 옆에다가 옮겨놓고요. 자, 도마에다가 옮겨주세요. 일단 양끝에 먼저 자르지 마세요. 양끝에 먼저 자르지 마시고 가운데를 나누신 후에 한쪽에서 4개, 한쪽에서 4개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일단 칼 한번 닦아주시고요. 일단 가운데부터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썰었죠? 그 다음에 하나씩 썰어주는데 여기서 대략 3cm 하나, 둘, 셋, 4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끝부분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개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하시고요. 3cm 정도예요. 조금 작아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썰어줍니다. 이쪽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저는 옆에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옆에도 4개 살짝 톱질하듯이 칼 한번 또 닦아주시고 옆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완성 접시에다 옮길 건데 앞에다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칼 대시고 뒤집어서 원형 만드시고 다시 한번 칼 대시고 뒤집어서 원형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칼 대시고 뒤집어서 원형 다시 한번 칼 대시고 뒤집어서 원형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시고 얘는 칼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칼로 한번 싹 밑에 잡으시고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 그러면 얘는 밑이 빠져요. 그래서 칼을 이용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한번 다시 한번 칼 대시고 뒤집어서 옆으로 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칼 대서 뒤집어서 옆으로 다시 한번 칼 대서 뒤집어서 옆으로인데 마지막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뒤집으시게 되면 모양이 안 예쁘겠죠? 이쪽으로 뒤집어서 해줄게요. 소가 아이고 안 뒤집었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놓으시고 소가 안 튀어나오게 해주신 상태에서 받침대로 칼 대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싹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치 한번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도마 한번 정리해서 닦아서 옆에다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얘는 원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좀 원형으로 맞춰주시고
옆에 지저분한 것만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짜충건이 완성이 됐어요. 보시게 되면 얘는 속이 조금 꽉 들어찬 게 좋아요. 너무 텅텅 빈 것보다는 꽉 들어찬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얘는 튀길 때요, 옆이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말 때 2줄로 말아도 상관없고 1줄로 말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가 터지지 않게 하시려면요, 너무 속을 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고, 말 때 뒤를 너무 당겨서 말지 마세요. 그럼 뒷부분이 터집니다. 근데 만약에 말다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뒷부분에다가 아까 만든 밀가루 풀을 발라주시면 얘가 피처럼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볶을 때 충분히 한번 식혀주셔야 돼요.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짜충거 마무리하겠습니다.